네. 그,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제 모스펫에서 사용해야 되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을 하나씩 정리한 겁니다. 한 개씩. 먼저 여기 강의 노트에 설명되어 있듯이 이펙티브 모빌리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벌크 차지 디얼인데 이게 이제 스퀘어로가 가지고 있는 스퀘어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컴팩 모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디 이펙트라고 하는 게 모스FET에서 꽤 중요한 효과인데요.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캐스케이딩 되어서 설계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직렬로 NMOS 두 개가 뭐 N1, N2 모스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사실 N1 모스와 N2 모스는 이 소스만 놓고 보면 이게 S1 이쪽을 S2라고 보면 사실 S1이 엄밀히 이게 접지가 돼 있다, 기준 전압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에 이제 바디 1, 여기 있는 바디 2 노드하고 소스하고 그러니까 VSB 2번, 여기 있는 VSB 1. 이 둘의 관계가 사실은 달라요. 다른 전압 환경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VT 1번 소자와 VT 2번 소자, 이게 과연 소자 엔지니어가 같다라고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한들 회로상에서 이 VT1과 VT2가 과연 같을까? 뭐 그런 얘기들로 갈 겁니다. 그 다음은 아마 전자회로 책에서도 자주 나오는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 대표적인 숏 채널화되면서 만들어지는 이펙트, 숏 채널 이펙트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현상 뒤에서 더 배울 겁니다. 뭐 디불도 떠오르고요, 머릿속에 이런 것들도 얘기할 겁니다. 주로 다 엠모스로 설명하다가 피모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에 대해서 간단히 다루고 그다음은 AC 특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펙티브 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물리를 다룰 때 배우던 모빌리티하고 좀 달라진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기는 보통 뮤 이펙티브라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구하는지부터 좀 살펴봅시다. 읽어보면 모스 FET에서 드레인 전압을 VG-VT니까 이게 VD 셋이죠. 즉 세츄레이션 커런트가 흐르도록 하기 위한 드레인 전압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의 드레인 전압을 가합니다. 그래서 스몰의 개념이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작은 VDS인데 일반적으로 50mV 정도의 VDS를 인가합니다. 산업계에서. 이 정도 인가하면 뭐 충분히 작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쓰고 있는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 구동 전압이요. 보통 로직 연산용 트랜지스터의 경우 한 0.7V 내외,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현재 한 1.0, 뭐 1.0에서 1.1, 1.2 뭐 그 정도 사이입니다. 대략 이 정도의 전압을 생각한다면 50mV면 0.05V이니까 대단히 낮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이제 엠모스를 봅시다. 그래서 이런 전압 환경이면 소위 말하는 스퀘어로에서 말하는 리니어 모드에 들어간 거죠. 트랜지스터의 IDS가 VDS의 V는 IR의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실제 IDS와 VDS 그래프에서 이렇게 2차 포물선을 그린다고 배웠죠. 그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요 영역만 놓고 보면 그냥 일직선이에요. 일직선이에요. 접선구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할 수 있답니다. 저항처럼요. 그러니 이 이퀘이션은 맞습니다. 드레인과 소스의 전압을 단 요겁니다. 굉장히 작은 전압을 가할 겁니다. 다음에 그때 흐르는 전류 측정할 수 있겠죠. 그 두 개의 비율을 실험적으로 얻어내면 드레인과 소스의 저항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걸 이용해서 뮤 이펙티브를 찾겠다 하는 건데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갑니다.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는 전류는 결국은 채널이 만들어져야 되고 인벌전 레이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인벌전 레이어에 얼마의 전하가 단위 면적당 대전되어 있느냐의 컨셉이었죠. Q 인벌전. 모스 캐파시터 공부할 때 Q 인벌전은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였던 거죠. 여기 기본 전제는 하나 빼먹었는데 VG는 VT보다 커서 채널은 만들어져 있다는 전제하에 드레인 전압은 낮은 상태입니다. 뭐 리니어 모드가 그런 셈이죠. 이런 커브가 흐르려면 VG는 당연히 VT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이 커브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속도는 이제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자가 이동하는 드리프트 벨러시티가 될 겁니다. VD라고 반도체 물리 시간에 배웠는데 결국 이게 이제 수평 방향,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의 전기장, 결국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레터럴한 방향으로
형성된 전기장입니다. 이거 게이트 MOS 구조에서 위에서 아래로 꽂는 버티컬 일렉트릭 필드 아닙니다. 이 일렉트릭 필드는 헷갈리지 마세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기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3차원 구조를 생각해 보면 채널의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은 모스펫 강의 처음 시작할 때도 한번 언급했던 이퀘이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리프트 벨라시티는 전기장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속도와 전기장의 관계, 상관관계, 그죠? 전기장을 놓고 드리프트 속도를 놓으면 일직선 사이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가다가 눕죠. 더 이상 아무리 강한 전기장을 가해도 드리프트 속도는 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부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속도가 늘지 못합니다. 마치 저 위에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 사람이 계속 속도가 늘지 않죠? 결국 공기라고 하는 입자와 부딪혀서 어느 종단 속도, 특정한 속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 이상 속도가 늘지 않죠. 뭐 그런 컨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VD 대신에 전기장을 넣을 거고 이 전기장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가해진 전압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렇게 괄호 안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전기장의 기본 컨셉이 단위 길이당 전압차잖아요. 근데 여기서 단위 길이가 어디서 어디지? 채널 랭스죠. 그래서 L이 나오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 전압입니다. 근데 이때 모빌리티는 우리가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한 벌크, 뭐 굳이 쓰면 모빌리티 벌크인데 이거랑 뮤 이펙티브는 엄밀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전자의 이동은 실리콘 서피스, 표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 실리콘 내부를 이렇게 이동하는 이 전자였으면 뮤 벌크, 그 앞에서 공부했던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억셉터와 도너의 양의 총량에 대해서 모빌리티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여기가 10의 15승이고 여기가 10의 18승 돼가지고 요거는 전자의 모빌리티, 홀은 좀 작아서 이렇게 해서 얘는 뮤피 뭐 대충 요 값이 한 1500, 얘는 한 450, 뭐 1400 얼마 이 정도 나와서 10의 15승까지는 포노 스캐터링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제한받고 있고 15승에서 18승 정도의 도펀트를 넣으면 이거는 도펀트에 의해서 모빌리티가 제한받고 있고 그 이상 영역에서는 더 이상 모빌리티가 0으로 수렴하지 않고 특정 값에 수렴하는데 그 이유가 스크리닝 이펙트 때문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이건 다 벌크 물질 내 실리콘 웨이퍼로 따지면 저기 바닥 한가운데, 바닥도 아니에요. 웨이퍼 한가운데 벌키한 영역 내에서의 전자의 움직임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MOS FET는 이 표면이니까요. 표면에서 유효한 모빌리티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게 여기 슬라이드 장표의 제목, 이펙티브 모빌리티입니다. 이 이펙티브입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드디어 컨셉이 등장합니다. 이제 요걸 계산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뮤 이펙트 이렇게 이름 붙이기로 하고 이걸 어떻게 찾지? 인데요. 낙서한 걸 지우고 두 개의 식을 한번 째려보면 공통인 게 보입니다. VDS, IDS, VDS, IDS. VDS, IDS가 뭐라고요? 요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찾아보세요. 왼쪽에 1번씩, 오른쪽에 2번씩이에요. 그죠? 1번씩 요거 기준으로 왼쪽에 RDS. 그죠? 이건 측정, measured 되는 측정 가능한 measured 또는 simulating도 될 수 있어요. 우리 티켓 툴 써서 시뮬레이션 하면 이거 가능합니다. RDS 값을 추출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L, 요건 어떻게 되면 VDS, IDS니까요. IDS를 이쪽으로 당기고 나머지 요만큼 덩어리를 뒤로 넘겨서 그 넘긴 거를 여기다 톡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Q 인벌전 자리에 CX VG-VT를 넣었습니다. 이때 악스를 넣지 않고 effective oxide thickness를 고려해서 대입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effective mobility를 보고 싶어서요. 옥사이드의 두께도 유효한 옥사이드 두께까지 다 감안한 T인벌전 이런 거 다 감안한 어떤 게이폴리 디플리션 현상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식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가만 놓고 보면 왼쪽은 아는 값이에요. 측정 또는 시뮬레이션 가능한 값이고 VDS는 내가 50mV 줄 거고요. 전류 얼마는지 측정하는 거니까 사실 요 전체 분자 분모 값이 측정하는 값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L은 내가 설계하니까 아는 거고 W도 내가 설계하니까 아는 거고 이거 옥사이드 유효 두께만 알면 EOT만 알면 알 수 있고요. VG는 내가 전압인가 알 거 아니에요. ID VG 할 때 아까 VG를 VT보다는 크게 한다니까 이거 알고 그 차이를 아니까 이 전체도 다 아는 거죠. 결국 여기서 모르는 거는 뉴 이펙티브 하나만 몰라요. 나머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펙티브 모빌리티는 리니어 모드 동작을 시켜서 측정된 값 또는 시뮬레이션 한 값을 바탕으로 내가 디바이스 디자인을 할 때 썼던 LW, CX, VG-VT 바이어싱 값만 알면 바로 연산 가능한 값입니다.
이 값이 실제 우리가 뮤 이펙티브가요. 내가 알고 있는 뮤 벌크에서의 값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실습 시간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가 문제를 주지 않아도 한번 여유가 되면 한번 돌려보세요. 진짜 다른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CAD 툴이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뮤 이펙티브를 사람들이요. 어떻게 그러면 저렇게 측정을 해도 되지만 또 뭐 어떻게 언더스탠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뮤 이펙티브는 뮤 벌크랑 다를까? 뭐 여러 물리 원인에 대해서 스터디 리서치도 했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좀 모빌리티 값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건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는 정말 오래전에 연구 개발되어서 나온 장표인데요. 이게 그 써줄게요. 복잡한 수식이 하나 있죠. 네,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유효한 이펙티브 이 필드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홀에 대해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인벌전 레이어 안에서 들어있는 홀입니다. 표면에 이거 P타입, PMOS 얘기할 때 쓰는 툴. 위에 있는 건요. 이제 느낌이 지금 엠모스 거 하겠구나. 맞아요. 요거는 이펙티브한 이 필드인데, 일렉트릭 필드인데, 누구 거냐면, 그 일렉트론인데 인벌전 레이어에 있는 거. 이거 엠모스 채널에 들어있는 캐리어인 전자의 유효한 일렉트릭 필드를 연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거는 이 SiO2 게이트 다이렉트릭으로 쓰는 겁니다. 게이트 다이렉트릭. MOS 구조에서 옥사이드 게이트 다이렉트릭 물질로 SiO2를 써서 실험을 해서 얻어낸 거고요. 여기 기판이니까 채널의 농도라고 봐도 됩니다. 18승, 17승, 16승 뭐 앞에 숫자 좀 붙어 있지만 각 농도별로 아까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뮤 이펙티브를 캐리어 모빌리티를 싸그리 다 측정을 해서 얻어낸 커브입니다. 근데 얻어낸 커브를 유심히 보면 예를 들어 역삼각형이면 좀 오래된 자료라 가지고요. 예쁘진 않은데 네모가 있고 이 진한 삼각형이 있잖아요. 진한 삼각형이 요거 같아요. 요렇게 커브가 그려져요. 이렇게. 그다음에 네모는 이거인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커브를 그려보면 여기 모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정말 사람들이 우연찮게 봤어요. 신기하게 이 솔리드 라인을 따라서 모빌리티 값이 뭐 어떤 전압을 가하면 얼마인지 이렇게 다 추정이 되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잡아놓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유니버셜하다, 유니버셜 플랫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죠. 피펫도 마찬가지고요. 채널의 농도를 보면 옥사이드 두께별로도 막 다 바꿔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라인 하나 위에 다 올라와요. 근데 요렇게 유니버셜하게 다 쓸 수 있도록 하려면 요 지표를 맞춰서 만들면 뭐 이렇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펙티브한 모빌리티하고 내가 인가하는 전기장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여기 일렉트릭 필드 좀 강조를 하면 이게 노멀 필드잖아요. 뭐 굳이 노멀 대신에 버티칼. 그러니까 저기 메탈에서 세미컨덕터 방향으로 쏴주는 거. 게이트 전압. 여기 VG가 나오는 건 게이트 전압하고 관계됐다라는 거니까 버티컬 방향의 전기장하고 이 모빌리티 값하고 이렇게 일체화되는 유니버셜 플랫 커브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얘기는 이 그림하고는 뭐 연관은 있지만 일단 이거는 스캐터링 메커니즘. 아니 그 소스하고 드레인에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냥 똑바로 가지 않고 이 표면하고도 충돌하죠. 요게 하나 추가되는 겁니다. 반도체 물리 공부할 때는 그냥 플로믹 스캐터링, 그러니까 그 캐리어 스캐터링, 그다음에 이온화된 도펀트, 아이오나이즈드 도펀트하고 부딪히는 스캐터링도 있고, 그다음 얘는 저희 포노는 그거죠. 바이브레이팅 하고 있는 실리콘 원소들이라고 했죠. 그 포논하고 전자나 호라고 부딪히는 게 포논 스캐터링이죠. 보통은 이 두 메커니즘이 도미넌트한 게 사실이에요. 어디서요? 여기 벌크 안에서는. 네. 벌크는 표면이 없잖아요. 뭐 벌크 요 정도 영역으로 제한을 하면 위나 아래나 좌우 뭐 앞뒤 어디든 다 동일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표면은 아래쪽 환경과 위쪽 환경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표면하고 서피스하고 부딪히는데 이 표면이 뭐 어토믹 스케일에서 원자 스케일에서 이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하다 보면 원자 하나 있는 것도 안으로 파이진 거 뭐 이렇게 러프니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피스 러프니스로 인해서 전자가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 서피스 러프니스 스캐터링 때문에 그 모빌리티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벌크 모빌리티하고 달라지는데 재미나게도 왼쪽에 있듯이 유니버셜 모빌리티 플롯을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한눈에 이거 관련된 논문들은 검색해도 나올 겁니다. IEEE에 나중에 실습할 때 뭐 논문들 좀 찾아볼게요.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이런 오래된 전통적인 권위 있는 저널에 유니버셜 플러스를 이용해서 모빌리티를 스터디하는 연구들 나올 겁니다. 그런 연구의 인트로덕션 파트 읽어보면 항상 이런 거에 대한 개론, 언급들이 있을 겁니다. 이펙티브 모빌리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 좀 다루었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학습했던 스퀘어로 이거 우리 뭐 전자회로 책에서도 뭐 라잡이나 세드라 선생님 명저에서 또 스퀘어로를 이용해서 다 핸드 캘큘레이션, 회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손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의 연산량을 어, 회로 설계 엔지니어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널리 널리 쓰는 모델이고요. 실제 이거 안 써요. 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우리 전자회로 시간에 잘못된 걸 배웠나요? 라고 물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위해서 가장 간단한 도구를 썼던 거고 그 도구를 좀 더 정교화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그 내가 썼던 스퀘어로라는 툴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여기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뭐가 문제인데요? VDS가 0이 아닌 값으로 지금 인가되어 있습니다. VDS가 0이 아닌 값이 인가되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근데 소스는 항상 접지예요. 기준 전압이니까. 뭐 항상 접지라기보다 기준이 되는 값이에요. 그 값이 뭐 마이너스 1V일 수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편의상 0V로 잡은 겁니다. 그럼 얘가 0이 아니니까 이 기준 전압보다 높으니까 서로 달라요. 그리고 여기 바디 쪽, 이 바디 영역 역시 뭐 그냥 컨셉슈얼리입니다. 실제 이렇게는 안 한댔죠. 여기 보통은 기준 전압에 묶어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PN 다이오드를 살펴보면 뭐 한쪽이 진하니까 원사이디드 PN 접합인데 연하게 도핑된 P형 바디 쪽으로 이렇게 공필층이 생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됩니다. 여기 있는 원사이디드 PN 접합은 명확하게 P형은 0V, 드레인 전압은 0보다 큰 전압이니까 P 기준으로 볼 때 N형 쪽은 전압이 높아요. P보다 N이 전압이 높아요. 이건 리버스 바이어스예요. 그죠? PN 접합 공부할 때 이렇게 자꾸 N을 기준으로 VA에서 0보다 크면 여기 0이니까 얘 N보다 P가 얼마나 높으냐? 높으면 포워드 바이어스라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P가 0인데 N형이 높아요. 얘가 0V인데 얘는 플러스 1V라고요. 그러면 VPN, P에서 N 방향은 0 빼기 1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봐요. 이게 리버스예요. 리버스 걸리면 우리 학습한 대로 공핍층이 평형일 때보다 여기 평형이죠. 더멀 이퀄리브리움일 때죠. 더멀 이퀄리브리움일 때 생기는 공핍층보다 훨씬 넓어져요. 여기서 이게 왜요? 이게 왜 스퀘어로의 문제입니까? 근데 스퀘어로를 공부할 때 여기 디플리션 영역 안에 있는 전하량 차지를 분명히 반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스퀘어로를 공부할 때는요, 요 디플리션 위스가요, 소스하고 드레인 사이에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림 그리는 대로 이렇게 일정하다라고 가정했었습니다. 이게 오류가 나는 거죠. 왜 오류냐? 실제 드레인 전압 마구마구 올리는 일들을 해가지고 전류 흘리고 막 그런 거에 서로의 상관관계를 스퀘어로로 풀면서 공필층 내에 있는 전하량은 어느 위치나 즉 이 Y 방향 어디를 따라서건 일정했다라고 가정했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뭐 굳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Y 방향이 0이면 여기가 원점 잡으면 공핍층의 뭐 이거 폭을 W라고 하면 W가 이렇게 일정하면 이거 스퀘어로예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공필층이 이렇게 늘잖아요. 이거 어떡할 건데요? 이 차이 나는 거. 이게 왜냐면 이 안에 이온화된 이게 만약에 N모스면 이거 P타입이니까 억셉트 NA 마이너스 여기 엄청 많다고요. 이거 마이너스 전화를 감안을 해야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감안을 해보자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이온화된 거라서 네거티브 y 방향에 대한 함수로 쓸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 이 수직 방향으로 따져보면 MOS 구조니까요. 게이트에 인가된 대전된 전압을 예를 들어 델타 Q 게이트라고 합시다. 게이트에 이제 대전된 전하의 양적을 뭐 쿨롱 퍼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그럼 이거에 반드시 밸런스를 맞추는 게 플러스가 들어오면 여기 밑에 마이너스가 반드시 대전이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여기 세미컨덕터 파트에서 대전이 되는 총 전하량일 겁니다. 이 QNOI는요, 뭘로 구성되느냐? 뭐 당연히 인벌전 레이어가 있으니까 인벌전 레이어에 의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붙어 있는 공핍층에 의한 전하량도 있습니다. 모스 캐패시터 공부할 때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차지 블락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이게 옥사이드 메탈 세미컨덕터인데 여기에 이렇게 뭐 플러스 전압을 바짝 가하면 여기에 반도체 마이너스 전압 있고 그 다음에 요만큼 해서 여기 인벌전 레이어 생기고 일렉트론이니까 P타입 기판이니까 억셉터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요 마이너스하고 요 전자 마이너스 합쳐서 여기에 바짝 붙는 플러스 대전된 전하량의 뭐 밸런싱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가 여기 있다고 이게 일정한 저기 채널 방향, Y 방향에 따라서요. 다르다니까요. 트랜지스터는. 모스 캐패시터는 지난 시간에 유도할 때도 공부했지만 모스 캡만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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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0V 주면 여기도 0V고 여기도 0V예요. 근데 모스 FET는 소스 사이드하고 드레인 사이드에 각 채널에 보통 파이라고 있어. 이거 Y에 대한 함수예요. 이게 이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QNY를 어떻게 쓸까? 여기 써봅시다. 당연히 인벌전에 의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공필 측에서부터 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둘을 식으로 써보면 이미 학습한 겁니다. 인벌전 레이어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CX VG 빼기 VT라고 모스캡은 썼지만 모스 FET는 어제 저기 스퀘어로 유도할 때 채널의 전압값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때 공부할 때는 제 뒤에다 마이너스 P를 썼던 것 같은데 어쨌건 네 이렇게 쓴다고 했었고 그 다음 뒤따르는 공핍층으로부터 얻어지는 전하량은 계산해 보면 단위 전하량에다가 억셉터의 농도에다가 이러면 단위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억셉터의 이 도핑 농도면 단위 부피당 개수고 그다음에 Q는 한 개당 전하량 이렇게 날라가면 지금 부피당 Q예요. 근데 내가 맞춰야 되는 건 면적당 쿨롱을 맞춰야 되니까 여기 꼭 여기 뭐 특정 Y 지점에서 인벌전 레이어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요 차지 블락 다이어그램을 요 뒤로 뻗어 나가 있는 여기 거리 요거를 따지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기 W Y에 따라 다 다를 건데 그 스레스홀드 조건일 때 거는 뺄 거예요. 그 차이만 더 대입하면 됩니다. 내가 관심 있는 거는 색깔을 바꾸죠. 관심 있는 거는 스퀘어로 할 때 생긴 문제점에 관심이 있으니까 스퀘어로 할 때 요만큼은 디플리션 영역 가만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 안 된 거가 요 뒤에 요만큼 붙어 있는 가만 안 된 요 녀석을 감안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 스레스홀드 조건일 때 공핍층 생기는 WT만큼은 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값 공핍층에서 스레스홀드 조건일 때 공핍층 생긴 건 빼서 그 차이만큼을 추가할 겁니다. 됐죠? 조심하세요. 여기 WT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뒤따르는 더블 플러스 알파 값 있죠? 그 스퀘어로를 할 때 무시했던 게 요 뒤에 붙는 요 초록색 박스 친 플러스 이 QNAW 빼기 WT거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그 스퀘어로 유도할 때 보세요. 요 식 나올 거예요. QNA 이렇게 하는 거. 더하기를 안 했어요. 뒤에 있는 걸. 이거 했었어야 된다. 근데 이걸 했었으면 아마 스퀘어로 풀 때 적구나 하는데 그렇게 어렵네 이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제곱 형태가 되어 있는 IDVD 플러스 관계식을 얻는 장점은 있었죠.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물리 현상인 이 공핍층 뒷면에 추가되고 있는 이 QN이 Y에 대한 함수였는데 Y에 대한 함수는 아닌 걸로 요만큼만 남기고 연산을 했던 게 스퀘어로의 프로블럼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뒤따라 붙는 여기 요 플러스 알파 요 값이요. 요게 요 초록색면 B급진 요만큼의 전하량에 해당이 되고요. 이만큼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벌크 영역에 있는 차지라고 해서 벌크 차지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벌크 차지를 감안한 모델이 필요하니까요. 사람들이 뒤에서 벌크 차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벌크 이게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라고
대부분 잘 몰라요. 내가 학생들 만나고 벌크 차지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여기 전체 공핍층 이렇게 있는 이 공핍층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스퀘어로에서도 감안합니다. 스퀘어로가 영 이상한 모델은 아니에요. 추가된 전화량만큼 감안해서 모델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다 꺼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 풀려고 하니 너무 막막해가지고요. 일부분만 뜯어와 보겠습니다. 그 W 공핍층은 PN 접합 이론에 나오죠. 거기에 있는 식을 보면 Q, ND, Q 2분의 이플런 실리콘의 N 도핑 농도분의 1, 그거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문턱 전압 조건인 서피스 포텐셜은 벌크 포텐셜의 2배,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인가하는 전압 들어와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레솔드 조건일 때는 Q분의 이 입시면 실리콘의 이게 지금 도핑, 엠모스 얘기하니까 NA분의 1이고, 스레솔드 조건일 때는 이 파이프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QNY, 지금 요 슬라이드 장표하고 상관없는데 낙서할 데가 없어서 여기 다는 겁니다. QNY는 계산을 보면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 빼기 파이 빼기, 그다음에 이게 좀 지저분한 식들을 좀 하나 상수로 좀 묶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나 합시다. Q 곱하기 NA 곱하기 스레솔드 조건일 때 공핍층 나누기 CX를 한 거를 VW라고 일단 그냥 define 할게요. 이 상수를 한꺼번에 쓰기 싫어서 VW라 쓰고, 쓰면 루트 파이 F분의 2파이 F 더하기 파이 빼기 F. 이게 앞에서 썼던 거 QNY는 그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T 지난 시간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만 쓰고 끝냈어요. 이 뒤에 더 붙었다고요. 이게 강이 더 붙었어요. 요런 거를 빼갖고 아까 Q&A하고 뭐 쫓아오는 학생들이 요거 하고 있어요. 요거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각각을 PN 접합 이론에서 식을 가지고 왔고, 뭐 공통된 것들 앞으로 좀 묶어내는데 그냥 이렇게 복잡한 거 쓰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QNY를 얻었으니까요. 낙서할 데가 없네. 네, 어디서 하나? 어디 가서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돌아가서. 네. 그러면 드레인 전압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L분의 채널 폭에다가 μn 바 쓰고 0부터 VD QNY D 파이 이겁니다. 이 식이 있는 걸 지난 시간에 강의 노트 한 거 좀 찾아보세요. 요 자리에 이제 방금 전에 썼던 식을 대입할 겁니다. 대입을 해서 풀면요. 좀 지루하긴 하나 못 풀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다항함수의 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력이면 풀 수 있습니다. 푼 것만 여기 갖고 올게요. L분의 채널 꼭 UN 바 C 악스에다가 VG-VT VD 빼기 2분의 VD 제곱. 여기까지는 스퀘어로 지난 시간 유도할 때 딱 나왔던 거예요. 적분하면. 근데 이제 뒤에 뭐가 더 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플러스로 더 붙였던 항이 적분돼서 나오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F 바로 이거 1 더하기 2파이 F분의 VD에 2분의 3승 빼기 1 더하기 지금 딱 보는 순간 토 나올 겁니다. 저걸 어떻게 써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복잡한 스퀘어로를 주고 전자회로 계산하라고 하면 아마 죽어날걸요? 못 풀 겁니다. 전자회로는 딱 여기까지만 끊어서 암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뒤에 이 성분이 왜 생기냐? 벌크 차시 때문에 생겨요. 벌크 차시 때문에. 이걸 무시했었었죠. 스퀘어로에서는. 벌크 차시 때문에 얻어진 전류 성분이에요. 근데 빼기죠. 빼기.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 그 얘기했잖아요. 스퀘어로는 실제 현상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전류가 1이 흐르는데 한 1.2가 흐르는 것처럼 과대평가하는 모델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빼기가 붙어서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스퀘어로하고 이 벌크 차지 모델하고 뭐가 각각의 장단이 있을까인데 뭐 단연컨대 이 심플리시티 관점, 모델의 단순도 관점에서는 스퀘어로가 왔다입니다. 이 거꾸로 얘기하면 벌크 차지 모델은 complicated, 복잡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핸드 캘큘레이션 하는 데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쓸 수 있는 방법은 좀 이따 공개할게요. 두 번째, 이거 실제 현상을 오버 에스티메이팅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면 이게 단점이에요. 하지만 벌크 차지 모델은 실제 데이터에 배럴, 피팅 진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피팅이 잘 됩니다. 실제 데이터에 맞는 모델을 내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봅시다. 이게 있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죠. 요거는 이제 리니어 모드일 때 전류값이에요. 이거를 이제 세츄레이션 된 곳에서 전류값, 즉 ID 셋을 구해보고 싶은 거죠. ID 셋은 어떻게 구할까인데요. ID 셋 구하는 거야 뭐 이거죠. ID 값인데 VD 자리에 VD 셋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여기 리니어 모드 이만큼 복잡하게 쓴 이걸 1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걸 구하기 위해서요. 1의 이퀘이션에 뭘 넣으면 되냐? 1의 이퀘이션에 VD 자리에요. 여기 드레인잖아요. 요거. VD 자리에 VD 셋 대입하면 되죠.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VD가 VD 셋일 때 흐르는 전류값이 ID 셋을 구하는 거니까. 세츄레이션 모드일 때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VD 셋 대입해서 ID 셋을 구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스퀘어로 공부할 때도 그렇게 해서 구했죠. 그러면 VD 셋을 찾아야죠, 일단은. VD 셋이 뭡니까? 인데, 스퀘어로에서 VD 셋은 VG-VT였었죠. 그 어떻게 입증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QNY를 Y가 채널 랭스일 때, 그 드레인 엣지죠. 거기서는 결국 핀치오프 되어서, 인벌전 레이어의 전하량이 0에 수렴할 겁니다. 요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가 l일 때, 즉 저기 드레인 엣지 포인트에서 채널의 포텐셜 전압값이죠. 이거는 결국 드레인 전압이 되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VD 셋이 되겠죠. 세츄레이션 동작이 시작되면. 그럼 이걸 이용해서 스퀘어로 할 때도 이거 다 했던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VD 셋을 구했는데 그때 했던 게 이제 결국 QNY인데 Y가 L일 때 0으로 수렴하니까 좌변에 QNY는 할 때 그냥 0은 쓴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CX하고 VG 마이너스 VT 빼기 그 파이를 써야 되는데 VD 셋에 간다 했죠. 스퀘어로 할 때는 이렇게 끝 하고 나서 VD 셋은 하고 요 날라가고 이 좀 넘기면 VD 셋은 VG 마이너스 VT 이렇게 해서 쉽게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뒤에 더 붙었죠. 더 붙은 게 뭐죠? 여기 있지. 아까 여기 보러 갑시다. 보여줄게. 어디? 이거 여기 붙어 있잖아요. 여기 뒤에 이만큼 키워졌다. 큐. 요거 붙어 있잖아요. 네, 요거 붙은 거 요거 가만히 요거를 0으로 수렴시키고 요거는 그대로 쓰고 플러스로 붙어요. 스퀘어로 할 때는 여기서 끝냈단 말이에요. 앞으로 돌아가서 스퀘어로 할 때는 여기서 끝났다고. 근데 끝내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더 붙어야 돼요. 뭐가 더 붙냐? 마이너스 VW 다 써볼까? 마이너스 여기 쓰지 말고 여기로 올게요. 마이너스 VW에 이거 여러분 책에도 있어요. 책에 나오는 거니까 2파이 F분의 VG 마이너스 VT 더하기 1 더하기 4파이 F분의 VW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승 이렇게 쉬운 겁니다. 빼기 뒤에 여기 들어가는 거 1 더하기 4파이 F분의 VW 가로 닫고 중괄호 닫고 끝. 그렇게 복잡하죠. 그러고 나서 이꼴 0이니까요. VD 셋만 열로 쇽 잡아놓으면 따라서 내가 알려고 하는 VD 셋은 VG-VT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만큼 덩어리죠. 이만큼 이걸 여기다 뒤에 똑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VD 셋이 VG-VT가 아니었어요. 벌크 차지 현상을 감안했더니 VD 셋은 VG 빼기 VT가 아니라 VG 빼기 VT에다가 빼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복잡한 걸 넣어야 돼요. 물론 이게 모르는 수치는 아니에요. VW는 아까 전에 어떻게 정의했냐면 한 번 더 쓸게요. CX분의 QNA WT니까요. 이게 전부 다 도핑 농도, 옥사이드 두께, 뭐 이거 채널의 도핑 농도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치죠. 즉 소자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파이 F는 도핑 농도에 결정되는 벌크 포텐셜 값이죠.
VW, 파이애플, 그죠? 결국은 소자 설계가 도핑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뒤따라 붙는 값이 바뀌고 그거는 VD셋 값에도 영향을 주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면 회로 해석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거 벌크 차지 감안하지 맙시다. 그래서요. 컴플리케이티드 하잖아요. 벌크 차지 모델이. 또 엔지니어가 이런 거를 또 심플하게 만드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뭐냐? 들어가서 아주 단순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야, 그렇다고 스퀘어로를 버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벌크 차지 모델의 장점을 죽일 수도 없고, 어쩐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VD 셋을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 그 VD 셋이 좀 전에 봤더니 VG 빼기 VT에 빼기 VWC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붙어 있는데, 야, 나 이 됐고 그냥 여기다 곱하기 뭐 얼마 하면 그 이 뒤에 있는 값 감안한 게 나오지 않냐?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n분의 1을 여기 때려줍니다. 그래서 VD 셋을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m이 1이면 야, 그 스퀘어로가 맞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근데 m이 1보다 크면 왜냐면 이게 실제 모델을 만들어 보니 빼기 VW로 시작하니까 요거보다 좀 작아요 VD 셋이. 달리 얘기하면 스퀘어로의 VD 셋은 실제 VD 셋보다 높게 나와요. 좀 낮춰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요 m은 한 1.2에서 2.0 사이 값을 주로 씁니다. 뭐 보통 대부분의 책에서 한 1.5 정도 주고 연습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값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m이 뭡니까? 인데 m 여기 이제 나옵니다.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데 잠깐 컨닝을 해보면 결국 m이 이거네. TX2네. 유효 옥사이드 두께. 그럼 유효 옥사이드 두께를 영란으로 가져가면 m은 1이에요. 스퀘어로가 맞네. 결국 스퀘어로는 우리의 지향점이에요. 결국 옥사이드 두께 현재 뭐 EOT 기준으로 0.5나노, 0.7나노 언저리에서 생산되고 있죠. 근데 대충 이건 WT냐면 저기 스레솔드 조건일 때 공핍층의 폭이 얼마나 생기느냐죠. 결국 이런 수치들을 계산해 보면 1보다 소폭 커요. 뭐 1점 얼마씩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스퀘어로가 맞으나 오버에스티메이션 성능 소자의 성능을 전류량을 오버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지향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디바이스 솔루션은 옥사이드 두께를 얇게 더 얇게. 그다음에 스레솔드 조건일 때 공급층의 두께는 좀 최대한 키울 수 있으면 좋습니다. 키우려면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존재하지만 뭐 채널의 농도를 낮추면 되겠죠. 근데 채널의 농도를 낮추면요. 엠모스 기준으로 벌크의 P타입의 농도를 낮추면 이 나중에 쇼채널 이펙트를 잘 계산하는 데는 꽝이에요. 결국 세상에 다 좋은 건 없구나. 트레이드 오프가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벌크 차지 모델이 사실 수학적 식으로는 좀 컴플리케이티드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M 팩터라고 하는 걸 도입을 해서 스퀘어로의 그 이퀘이션의 장점, 단순성의 장점을 살리되 m을 여기 대입을 해서 일부 보정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이 한 1.5라고 생각해 보면 빼기잖아요. 뭔가 과대평가된 전류값을 낮추기 위해서 빼기 1이 아니라 1.5로 곱해서 좀 더 뭔가 수치를 하향 조정해서 실제 데이터에 최대한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m 값은 테크놀로지 노드 28나노 공정이냐 10나노 공정이냐에 따라 M값 다 다르고요. 회사마다 다 다르고 그럼 그 사 내에서 자기의 공정 기술에 맞게 결과가 나오면 M을 조정해서 회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가지고 회로 설계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저 제조 기술로 칩을 만들면 성능이 이 정도 나올 거야 라고 확인한 다음에 실제 칩을 만든 거랑 뭐 설계한 거랑 당연히 잘 맞아야죠. 한번 설계하는데 수개월이 걸리거든요. 보통 최소 3개월이고요. 길게는 6개월 걸리고 설계 끝난 다음에 제조 공정하는데도 최소 3개월이니까 테이프 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칩 한번 설계 끝나고 측정해서 결과 잘못돼가지고 다시 수정 작업하는데 6개월씩 걸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 시장에서 칩 출시일이 6개월 밀려요. 그럼 고객들이 저 회사가 팔기 싫구나, 망해가는구나 이런 시그널에서 주주들은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5년 정도 개발 기간 보고요. 그 칩 리비전은 뭐 중간중간 하지만 한 3번 정도에서 끝내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3회 이내에 끝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컴팩 모델이 제조 공정되는 데이터랑 시뮬레이션 그 설계하는 데이터랑 정합성이 있도록 만드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컴팩 모델 잘 만드는 것도 회사 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여담을 한참 떠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벌크 차지 모델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M팩터를 도입해서 이렇게 M팩터 실체 조정을 했고요. 세츄레이션 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ID 셋은 2분의 1, L분의 W, mu Cx, Vg-VT의 제곱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M을 하나 넣어서 M이 1보다 크니까 전체적인 값을 낮추어서 오버에스티메이션 되어 있는 전류값을 고정해 줍니다. 그래서 VD 셋도 이렇게 M 1분의 modified 모델 또는 벌크 차지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또 그 뒤에 스레스홀드 전압, 바디 이펙트 측정 뭐 이런 얘기로 가봅시다. 잠깐만 브레이크 합시다. 몇 가지 슬라이드를 좀 스킵을 했는데요.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서 이것만 오늘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요. 모스 FET의 문턱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아마 전자회로 책의 전통적인 오래된 텍스트북에 해당하는 전자회로 책들이나 소자 책들을 보면 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ID와 VG를 측정합시다. 게이트 전압을 그러니까 VDS의 값을 뭐 일정한 상수로 주고요. ID VG를 측정하면 0이면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흐르다가 문턱 전압쯤에서 전류가 쫙 올라가서 뭐 이렇게 됩니다. 뭐 끝자락은 결국은 구동 전압, 파워, 서플라이 볼티지, VDD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될 겁니다. 요때 흐르는 전류가 이제 ION이 되겠죠. 물론 이게 ION이 되려면요. VDS 컨스턴트인데 여기 VDD만큼 올려줘야 됩니다. 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 보통 책들은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X 절편 여기를 VT라고 합시다. 뭐 이게 이제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외사법이죠. 엑스트라폴레이션 메서드라고도 뭐 이름 이건 그냥 학문적인 이름이고요. 결론은 이렇게 접선을 그어서 VT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 부분 이걸 굉장히 아이디어하게 그어보면 이렇게 해서 퍽 올라가면 되죠. 그럼 여기 뭐 접선을 그으면 X 절편이랑 여기 전류가 퍽 튀는 곳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외사판 점 되기 전후로 전류는 이미 흐르고 있어요. 이런 이유는 weak inversion 현상, 모스 캐파시터 할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과거에 롱 채널, 뭐 500나노 시절 0.5 마이크로미터 CMOS 공정 기술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문턱 잔압 뭐 정의를 해도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게 더 내려와서 45나노, 10나노, 5나노, 3나노 이렇게 할 때는 이 문턱 전압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 게 합리적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동 전압도 낮아지고 채널 길이가 짧아지면서 전류값은 늘어나거든요. 커브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외사표 여기인데 야, 벌써 전류 흐르잖아. 이게 무슨 문턱 전압이야? 사람들이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썼던 엑스트라폴레이션 메서드를 잘 안 씁니다. 요즘엔 어떻게 하느냐?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즘엔 어떻게 하냐면 이 로그 스케일을 취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쪽에다 그림 하나 이 리니어 스케일의 IDS를 그리면 이렇게 커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걸 로그 스케일로 이걸 바꾸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요 커브는 왼쪽 Y축이고 요 커브는 오른쪽 Y축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0이 아니에요. 이게 0이 아니야. 보통 한 10에 뭐 마이너스 11승 암페어 요거 단위를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로 많이 쓰는데요. 요 나누기는 채널 위스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노멀라이제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IDS normalized to 채널 위스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모스 FET라고 하는 게 MOS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뒤로 뻗어 있잖아요. 요 폭이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채널 폭이잖아요. 이 폭을 더 키우면 뒤로 이렇게 더 뻗으면 그죠? 소스도 이렇게 뻗어 있고 드레인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영역이 드레인이고 이만큼 뒤로 뻗어 있는 소스잖아요. 전자가 요렇게만 가다가 채널 폭을 여기 기준으로 뒤로 더 뻗어버리면
뒤에 있는 전자도 더 가니까 당연히 전류 더 흐르죠. 그래서 내가 만든 트랜지스터가 세계 최대 전류를 흘립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항상 단위를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해서 마이크로미터, 이때 이 마이크로미터는 채널 폭입니다. 그래서 채널 폭을 1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해 줘야 됩니다. 실제 설계는 채널 폭을 뭐 100나노로 해가지고 실험은 하겠지만 특정된 결과를 가지고 논문에 리포트할 때는 로 데이터 그대로 보고하는 논문들도 있지만 엄밀히는 채널 폭의 노멀라이제이션을 반드시 해서 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채널 폭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런 다음에 요즘 쓰는 방식은 그냥 하나 툭 잘라요. 여기 기준으로 툭 내려서 요 점을 문턱 전압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툭 자르는 이거를 이제 일정한 전류라고 해서 constant current method라고 합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면 문턱 전압을 뭐 threshold voltage VT is defined 어, at the 뭐 constant current 뭐 또는 constant current of 뭐 10 to the minus 9 ampere per micrometer 이렇게 명시합니다 논문에. 1 나노 암페어 per micrometer 그럼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인 곳에서 단위 이걸로 했을 때요. 잘라서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나노 암페어보다 적으면 오프, 1 나노 암페어보다 더 흐르기 시작하면 온 이렇게 그냥 정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회사 마음대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지만 양심적으로 뭐 마이너스 3승 암페어 퍼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건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거의 켜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충 IDVG 플러스를 그려서요. 그림을 옆에 한 번 더 그리면 로그 스케일로 IDS, VGS를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세츄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쭉 거의 이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렇게 직선인 곳에서 요거 기준으로 한 1, 2, 3 오더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회사마다 뭐 나는 1, 2 오더 여기 잘라서 분석 전압할 거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건 트랜지스터를 설계할 때 내가 하나 정한 상수 전류값 기준으로 문턱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 컨스턴트 커런트 메서드고 이게 현재 업계의 표준이고 컨스턴트 커런트 값 자체는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됐죠? 그래서 VT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ID VG 플러스를 그려서 결정하게 되고 이때 VD 값은 영향력, 트랜지스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낮은 전압값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라는 얘기인데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더 설명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예고편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VDS가 구동 전압만큼 높인 거고요. 이거는 VDS를 가장 낮은 전압인 50mV에서 두 번 측정한 겁니다. 이때 이렇게 딱 자르면요. 문턱 전압 두 개 나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얘는 VT 리니어 모드고요. 얘는 VT 세츄레이션입니다. 둘이 같아지면 이상적인 롱 채널 모스펫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거 다 다릅니다. 숏 채널 모스펫의 문제입니다. 요 정도 떨어지는 요거를 측정하는 지표가 DIBL이라고요. Drain Induced Barrier Loading. 여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문턱 전압은 최근에 두 개로 나누어서 다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 논문이나 전자회로 책에는 그냥 VT 하나만 가지고 다 설명했을 거예요. 트랜지스터는 VT 하나지. 다 옛날 얘기입니다. 롱 채널일 때는 개인이 같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VT 메저먼트, 컨스턴트 커런트가 중요하구나. 엑스트라폴레이션 옛날식이구나. 하지만 뭐 필요하면 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